장염은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졌는데요.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도 이 장염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겨울철에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 바이러스는 감염되기 쉬워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겨울철 장염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규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장염하면요, 이 더운 여름철에 좀 상하기 쉽잖아요, 음식들이요. 그래서 네. 이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차가운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도 장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 음식 때문에 또는 차가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비감염성 원인으로 인한 장염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서 감염에 의해 생기는 장염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겨울철 장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인과 아이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과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겨울철 감염 장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나 겨울에 이러한 감염에 의한 장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장염과 그리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의 증상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장염의 주된 증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토하는 것, 설사하는 것, 그리고 배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니고요.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발생하는 장염과 겨울에 발생하는 장염도 증상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환자들마다 호소하시는 증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여행을 하면서 흔히들 물갈이라고 말씀하시는 형태로 장염이 나타난다면 물설사를 하는 증상이 주될 것이고요. 겨울철과 초봄에 아이들에서 유행하는 장염의 경우에서는 다른 장염들보다 특히 로타의 경우에서는 고열이 나면서 심한 경우는 경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타 장염의 경우에서는 다른 바이러스들에 의한 장염에 비해서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구토가 조금 더 우수한 그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 겨울철 장염은 주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이고요. 둘 다 대표적으로 겨울철 감염성 장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성인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덜 익힌 어패류, 생과일 또는 야채 등의 음식이나 물을 매개로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로타의 경우에서는 주로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서 유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비해서 로타바이러스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탈수를 더 쉽게 그리고 심하게 일으키고 고열이나 경기 등의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또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아직은 예방접종이 없고요. 로타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생후 2사 6개월에 경구로 시행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가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나 항바이러스제 치료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경구 수액제제나 또는 집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병원에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수를 막기 위해서 마시는 이온 음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시판되는 이온 음료는 너무 달아서 경구 섭취를 했을 경우에 상투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온 음료나 주스 등보다는 보리차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우유 수유를 하는 어린아이의 경우에서는 절대로 수유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염으로 인해서 2차성 유당 불내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분유를 먹는 친구들은 조금 묽게 분유를 타시거나 설사 분유를 사서 주시는 것도 증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겨울철 장염 조금 앓다가 금방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예, 건강한 성인이나 큰 어린이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는 심각한 탈수나 영양 부족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충이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수분 보충을 하시고 혹시나 너무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자거나 처지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가 가벼워지는 소변량이 주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특히 뭐 영양이나 수분의 보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소화기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식중독이 덜 하긴 하지만 스키장이나 놀이동산의 이용이 늘기 때문에 아직은 식중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영아의 경우에서는 이제 로타바이러스가 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겨울철 장염을 예방하려면 좀 어떤 점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손 씻기죠. 그래서 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외출 후 그리고 화장실 이용 후에 그리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거나 용변을 도와주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은 놀이기구와 환경의 철저한 소독도 필수적이고요. 네. 앞서서 음식을 통해서 매개가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도록 하시고 업해주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겨울에도 이 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규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